핵심은 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다. 완벽한 복수가 태국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시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국경 지방에서, 그러니까 저 북쪽에 조그만 데 빼고는 교전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랑 태국의 국경선을 완전히 다시 그어서 태국에 유리하게 국경선을 걷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많이 문제가 되고 중국산 무기 큰일 났다, 이렇게 썸네일을 봐고도 저는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실제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거를 앞으로 대한민국이 노릴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기회가 생겼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이 전쟁과 방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막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서 방송하기로는 이거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벌써 끝나나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태국군은 곧바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태국의 주권을 또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 밝혔습니다. 이 태국이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핵심은 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달려 있었습니다. 휴전 거부하기 전에 일단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 합의가 10월 26일,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제 끝난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이제 10월 26일이었고, 그때 트럼프가 SNS로 이제 태국 총리, 그다음 캄보디아 총리 서로 악수시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2025년 11월 10일 사사케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했다. 이거는 이제 국경지대를 순찰하던 태국군이 같은 데를 맨날 수출하는데 그 태국에 지뢰가 밟아가지고 이제 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태국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부상이 좀 심각해서 이 부상 당하신 분은 아마 발 쪽이 거의 그 장애를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단.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상호 신뢰가 붕괴돼서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국 적대행위 중단 발표 때까지 전투를 열심히 했고, 트럼프가 양국 적대행위 중단 합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페이스북으로 우리 땅과 국민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즉각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결국에는 사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다. 완벽한 복수가 태국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플러스 하나랑, 사실 트럼프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진 입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명확하지 않아요. 니들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잘했고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뒷부분에서도 제가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원래 생각에는 저도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뭔가 말을 안 듣고 이러면 관세를 올려보겠는데 100%로 관세 때려서 경제를 말아먹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말도 하고, 요새 베네수엘라 또 이제 사람들이 조용한데 좀 이 상황이면 베네수엘라에 군사력 투입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강한 때는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똑같은 전략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12월 11일 날 적대행위 중단했다 발표, 요 발표도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가 양국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전화를 걸었을 땐 아마 태국 총리가 그쪽에서 공격을 안 하면 우리 뭐 공격 반격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말했던 거를 적대행위 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국경 지방에서의 전투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각하는 군지처럼 대통령이 있고 막 대통령이 그 군지휘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공격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야전 지휘관들이 즉각 조치하는 게 많습니다. 교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총리라든가 정치인은 이래라 저래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중단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이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태국 너 말 안 들으니까 뭐 억압하겠다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것은 결국 아누틴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아누틴 총리를 태국의 정권을 잡는데 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뒷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게 선거 문제인데, 선거 문제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선거가 날 때까지 계속 이 분쟁을 끌어가야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휴전을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황 좀 살펴보겠는데,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뜨라, 키사켓, 수린 등의 지역에서 격렬한 지금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 현재까지 이 전선의 상황과 주요 전투에 대해서 시간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도랑 이제 타임
타임라인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선 다 공격 그 경로거든요. 보시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국경 지방에서 그러니까 저 북쪽에 조그만 데 빼고는 교전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표에서는 12월 8일부터 썼지만 이제 7일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7일에서 국경에서 소규모 교전이 발생했어요. 지뢰 도발 사건 이후로. 그래서 태국 군인 2명이 부상당했고 이때부터 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휴전이 먼저 파기했으니까 100배 1000배 보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태국 언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12월 8일 날 이제 5시 50분에 태국 일군 사령부 사케오 지방에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경지대에 지금 민간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대피 명령을 하라고 SNS 및 경고를 발송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잘 안 알려진 게 국경 지방에서 이제 태국군이 태국 사람들한테 SNS로 대피하라는 경고를 하면 그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도 거의 동시에 알려질 수 있어요. 왜냐? 요거는 이제 국경 지방 여행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건데 유심히 태국 유심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상 폭격을 하겠다고 태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태국 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캄보디아한테 니네 쳐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태국군이 F-16으로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시작한 게 그 12월 8일의 대규모 공격입니다. 지금 SNS상에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는 요때 일어난 건데 막팔이 일어나고 포성이 일어나고 요게 지금 F-16경이고 8대 이상이 동원됐다는데 이 8대가 이제 작은 숫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한 대에 거의 2톤 정도의 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톤에서 20톤 정도의 격을 가이다. 이런 것이고 캄보디아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일부터 대응했는데 캄보디아는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력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반격을 하는 양상이 태국이 10발 쏘면 바로 10발 쏘는 게 아니라 태국이 10발 쏘면 한 발씩 10일 동안 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교전이 안 끝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이제 캄보디아 로켓이 태국 국경지대 마을에 포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캄보디아군의 로켓은 정밀 유도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태국에 좀 있었나 봐요. 이러면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 또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태국 지상군 사타와 작전을 개시해가지고 이제 지상부대가 태국 국경에서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규모 분쟁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캄보디아의 군사기지가 파괴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12월 13일 이제 해군 한포 사격이라서 캄보디아 꼭공 지방에 20발을 한포를 사격했다.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은 조금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과 관련된 건데 이 국경선이 바다 근처의 국경선에서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선을 태국이 넓혀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그 전쟁 목표가 단순히 그 아마 이제 지금은 영상이 많아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사원 하나에서 사원은 캄보디아 땅인데 출입구는 태국 땅이고 뭐 이런 식의 요런 아주 조그만 땅이 문제가 아니고 네. 캄보디아랑 태국의 국경선을 완전히 다시 그어서 태국에 유리하게 국경선을 걷겠다. 요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빨간색 지역을 부는 그 태국과 캄보디아 모든 국경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같은 날 4시 정밀격이 이제 그리펜과 F-16이 레이저 유도탄으로 뽀샤주 교랑 및 트모다 카지노 기지를 파괴했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설명했지만 아직은 이제 KGB 사용이 좀 확인되지 않았고 요건 이스라엘 집탄을 썼는데 요때 이제 보니까 뽀샤주 교랑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그 병력을 국경지대에 공급하기 위해서 캄보디아군이 써야 되는 교량 요걸 파괴했고 카지노는 왜 파괴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카지노가 캄보디아군의 현재 전방 작전기지로서 드론이라든가 포병을 운영하는 벙커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깊숙이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15일날 캄보디아군이 이제 반격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로켓으로 해서 한 발 두 발씩 쏘고 도망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가 이 산발적인 건 똑같은데 산발적인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팀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데 로켓포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FPV 드론, 소형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반격, 뭐 저거의 진지라든가 이런 거 공격할 때 쓰는 거고 요거 외에도 지금 캄보디아군이 이제 나름 이제 신형 무기 같은 걸 중국에 공급받아가지고 반격을 하려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보니까 그 노란색으로 그 폭격한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캄보디아 깊숙이 들어가서 거의 심정부에서 폭격을 하고 이렇게 됐네요. 네, 그 엄청 깊숙이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 캄보디아의 모든 군사령부가 표적이라고 태국군이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면전인가 아닌가 이제 저번에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전면전인데 다만 이제 캄보디아군 전투 양상 자체가 그 1대1로 이제 그 붙는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태국군이 밀고 들어오면 그것들을 도망쳐요. 도망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소규모 반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은 대규모 전쟁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전투가 엄청 세게 일어난 게 아니고 캄보디아는 약간 그 지연작전 혹은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캄보디아랑 태국과의 균정이 과거의
제가 단순히 게릴라전만 일어나고 있는 거라 소규모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영상 유튜브를 2개 가져왔는데 왼쪽에서는 태국군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지 이걸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특징이 아무데서나 이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가에 차를 세워둬가지고 건물로 해서 차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막아놓은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다가 비행기를 얹어놓은 다음에 비행기 출격하는데 이 비행기 도로가 4차선도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동네 논길에서 이렇게 이륙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요 비행기가 이런 기능을 가진 거는 스웨덴이 러시아랑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공항이나 이런 게 파괴될 걸 대비해가지고 그 공항이 파괴되더라도 이걸 작전하기 위해 쓰는 거고 태국군이 이걸 쓰는 이유는 캄보디아 국경 지방에 이 전투기를 전방 배치를 해가지고 멀리서 비행기가 갔다 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가까이서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이라 해서 이제 지원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거나 하는 게 이제 태국이 진짜 전투의 진심이고 그 화력 지원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약한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캄보디아가 무조건 터진다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양국이 싸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륙한 사진 양상에 지금 제가 틀어드리고 있는데 진짜 보면 그냥 논길 같은 거죠. 여기서 전투기가 이렇게 해요. 신기하네요. 예, 이런 능력들을 가지거나 하는 게 결국에는 태국이 전면전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캄보디아군이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군이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태국군과의 전쟁이 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선 BM-21이라 해서 다들 보시기에 딱 봐도 좀 구형 무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캄보디아군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구형 무기도 있지만 신형 PHA-3 로켓도 있습니다. 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한국의 천무 우리가 이제 수출을 잘하고 있는 다연장 유도 로켓과 경쟁자인데 그거보다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더 멀리 가요. 물론 이제 우리 천무는 더 정확하고 이제 신뢰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거리가 기니까 캄보디아가 공군이 없으니까 요걸로 태국의 그 깊숙한 데 요런 데 공격을 하고 테러를 하려는 계획이 있고 실제로 기지 하나가 부서졌거든요. 태국군에. 그 태국군이 얼마나 이 그리펜 전투기 같은 걸 사용이나 아니면 우리 KGB 같은 무장을 사용해가지고 요런 이제 캄보디아의 무기를 얼마나 빨리 파괴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전쟁의 양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캄보디아와 교전 중 태국이 보유한 이 중국제 수출용 전차인 VT-4의 포신이 폭발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때문에 몇몇 태국군이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로 이 중국제 무기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제 태국 무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이제 저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태국 무기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중국산 무기 큰일 났다 이렇게 썸네일을 봐고도 저는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실제 사고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산업 담당한 입장에서 중국산 무기 제가 보다 허접하고 문제가 많은데 팔리긴 또 엄청 팔려요. 이게 결국 실전에서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성비로 이렇게 승부를 하고 우리처럼 정확하게 검증이라든가 테스트가 안 된 상태에서 싸게만 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모르고 있다가 실전을 겪으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쪽 그 댓글 쓰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처럼 속도 시원하고 아이 쌤통이다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듭니다.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SNS에 이 사진이 올랐을 때 이제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네들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캄보디아 군이 태국군 전차를 이렇게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군도 반격을 하구나 싶었는데 발표 내용을 보니까 어떻냐 12월 달에 지금 VT-4라고 하는 이 전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 영내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전 중에 VT-4 전차의 125mm 주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태국 육군은 정확하게 사고 결과를 밝히지 않고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태국의 방송 내용을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들려봤는데 확실하게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아마 200발 정도 연속 사격하니까 과열돼서 터졌다 이런 썰이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태국 육군 발표가 아니라 태국 현지 군사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신이 파괴해가지고 이제 승무원이 화상이나 뇌진탕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하고 핵심 시스템이 파손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참 이게 참 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믿다가 이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길래 한국산 무기를 사지 그랬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농담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증거가 없이 하는 말이야.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이 VT4 전차는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자면 태국은 사실 싼 전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오플롯이란 전차를 구매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방위 사업이 그렇게 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공급이 좀 굉장히 늦어지고 문제도 많았거든요. 부품도 잘 안 주고 이때 접근한 게 대한민국의 K1, A1 전차 그 다음에 중국의 VT4 전차였는데 태국은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뭐 잘 보이고 싶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한국이 정말 그때 열심히 좀 세일을 했거든요. 동남아시아 시장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K1 전차가 탈락하고 이 VT 전차가 채택돼서 60여 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태국 육군은 이제 지금 태국 육군이 쓴 전차 중에서 이게 제일 최신형 전차라서 SNS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그 승무원들이 인스타그램 릴스로 자기가 이게 탱크를 몰면서 캄보디아군 공격하고 있다 이런 릴스 영상도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좀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터졌다. 결국에는 태국 기갑부대가 원래는 이 탱크를 사용한 용도가 캄보디아군이 지금 탱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탱크랑 교전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앞서 말했던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시설과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아마 그게 좀 제한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사고 분석이라든가 이제 사고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국국이 잘 나가다가 중국산 무기 믿다가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중국산 무기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거를 앞으로 대한민국이 노릴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지 그랬어요. 또한 태국군은 캄보디아가 사용 중인 GAM-102LR 미사일을 노획했다고 이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고 캄보디아군은 왜 이 미사일을 뺏겼는지 그리고 태국이 중국산 미사일 노획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또 중국의 이중 플레이가 또 걸렸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태국군이 쓴 전차, 중국제 전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또 캄보디아에 준 거예요, 중국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도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중국처럼 이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쟁 중인 나라에 양 나라의 무기를 다 공급하는 건 정말 양아치도 못할 짓이다. 뭐 이렇게 다른 뭐 망나니도 안 할 짓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중국이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교전이 잘 되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12월 14일 날 태국군이 500고지를 점령하면서 이게 500고지라는 거는 이제 임의로 군사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예, 점령하면서 대량의 중국산 GAM-102AR 미사일을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노획한 걸 이게 공개를 한 거예요. 이 미사일은 중국의 폴리 디펜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미사일인데 한국으로 치면 현궁이라고 하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대전차 미사일과 동급입니다. 그거보다 이 미사일은 이제 폴리 디펜스라는 중국 회사가 만든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전차를 잡는 미사일인데 대한민국 육군이 쓰는 현궁 미사일과 기술적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크기가 더 커서 조금 더 멀리 나가요. 현궁이 한 3km 정도 나가는데 얘는 로켓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발사요 망각이라는 건 뭐냐 이게 최신 미사일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들은 발사하고 나서 이제 그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 혹은 이제 조이스틱으로 이제 명중할 때까지 계속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려가지고 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동안에 총 맞으면 죽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이것은 쏘고 바로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라곤이라 해가지고 영화에서 보는 미사일처럼 적을 발견해서 이게 딱 지정을 하면 발사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첨단 기술이 들어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력도 강력해가지고 원래는 태국군이 전차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용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미사일 컨테이너고 조종 장비 발사기 그대로 이렇게 노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공개한 거랑 그다음에 의미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일단 중국의 이중 플레이라는 것은 결국 캄보디아랑 태국의 양쪽에다가 선을 거는 거 그 양쪽에다가 줄을 대는 것을 태국이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군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미사일이라는 자기가 처음 보는 미사일을 받은 다음에 용감하게 특공조를 조직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전차를 많이 부쉈거든요. 아마 중국군도 이걸 캄보디아군을 줬을 때 캄보디아군이 새로 이 무기를 받아가지고 앞서 말한 VT4 탱크라든가 이런 중국군 전차부대에 막을 수 있을 걸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고급 무기 시스템에 대한 운용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걸 버렸다. 그 다음에 태국군이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방어를 할 생각을 캄보디아군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태국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양쪽에 줄대지 말고 우리 편에 들어라. 이렇게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그 방산 이미지에 지금 이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를 태국이 중국 눈치를 안 보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하고 이제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이러면 이미지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이제 우리 KGB를 이제 태국군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전혀 엉뚱한 데 공격했으면 사실 우리도
또 위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태국은 VT4도 터지고 이렇게 태국 VT4 전차도 터지고 이러니까 이게 중국산 무기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초과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구긴 사건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앞서서 이 중국 무기의 문제점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무기에 대한 소식은 없는지 이 K방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은 어떤 무기가 또 사용이 될까요? 네, 사실 제가 누구보다 KCGB가 다시 한번 이제 캄보디아 카지노를 폭격해가지고 터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참이 제가 아직 기자 티를 못 벗어나는가 없는 사실은 말씀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폭격은 많이 하고 있는데 KCGB가 사용되고 있거나 이게 1차 때는 그걸 태국 공군이 바로 공개를 하고 이랬거든요. 정확하게 확인도 됐는데 지금 확인되는 폭격에서 KGB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요게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있는 거냐, 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캄보디아랑 태국과의 관계 지금 전쟁 중이고 한국이 사실 두 나라 사이에서 지금 중립을 표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범죄 국가니까 다 없애버려 이런 말 저도 좀 이해하거든요. 스캠 전화 같은 거 받으면 너무 열받잖아요. 국민 감정이긴 하죠.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외교 정책은 캄보디아 정부가 정신을 차려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게 공식적인 우리 외교 입장이고, 요게 사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외교부가 갑자기 캄보디아 니네 잘못했으니까 폭격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국민 감정은 100% 이해하는데 그걸 생각해가지고 사실 한국산 무기가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숨겨주는 게 방산 수출도 좋지만 이제 외교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좀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태국이 우리나라를 좀 배려해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태국군이 이게 좋아서 너무 많이 썼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온 내용들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제가 확답은 못 해드립니다만 태국이 KGB 유도 폭탄을 사긴 샀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사고 재고가 지금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문을 넣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배달되기에는 늦었다. 내년은 돼야지 태국군에 추가로 KGB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진작에 살 거면 많이 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안 사고 한국 방산을 믿지 못하고 중국제 무기를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대량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KGB 이외에 또 다른 K방산 무기들이 태국에 많이 수출되고 이런 게 이번 분쟁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캄보디아가 너무 못 싸우니까 KGB를 써가지고 안전하게 공격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튜브 레이스 같은 데 보시면 그 캄보디아 카지노 폭파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F-16 전투기가 아예 레이저 유도 폭탄도 아니고 그냥 멍텅구리 폭탄을 아주 근접해서 던져요. 요거는 캄보디아군 니네들은 우리 비행기가 너네 앞까지 와도 전혀 공격할 수 없지, 무능하다, 요거를 알려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좋지 않고, 사실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과 도움을 주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무기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태국은 이제 앞으로의 국경 문제나 이런 게 전쟁이 끝나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국 방위사업과 그 무기에 대한 위상을 알았고 중국제 무기가 지금 얼마나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 무기 체계를 지금 꼽고 있는데, 요 4가지 무기 체계가 이제 태국에 수출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한 장 빼고는 다 제가 태국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들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KGB 같은 경우에는 태국 공군이 실전에서 사용해가지고 증명을 했으니까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현장에서는 사실 태국군 말고도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들도 이 미팅을 받고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가 입소문이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추가 수출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FA-50 이것도 저는 태국군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현재 KGB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F-16 그러니까 미국제 전투기 우리 KGB가 달리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국은 카이 그러니까 한국 항공 우주산업으로부터 T-50 TH라는 비행기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 무기를 운영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FA-50에 대한 추가 구매 수요가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가 샀기 때문에 태국도 말레이시아랑 같은 버전 블록 20이라는 걸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임시로 이제 태국 국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마 이게 정식으로 붙게 된 날이 내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T-50이 운용하면서 굉장히 운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날아다니고 이제 괜찮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요것만 한국에서 찍은 겁니다. K9 자주포인데 K9 자주포나 이런 중국
중국산 무기 포병 같은 걸 사용했을 때 결국엔 문제가 생겼으니까 K2 전차랑 K9 자주포의 동남아 수출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원래 이제 동남아에서 전차는 정말 싸고 가볍고 뭐 방어력이 약한 거 이런 것만 팔렸는데 그 중국산 전차를 샀을 때 이렇게 실전에서 그 문제가 생긴 거 보면 더 이상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 전차에만 돈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포병 화력도 지금 현재 캄보디아군이 그 PHL-0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력이 센 그 방사포거든요.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 지금 현재 그 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는 아트모스 2000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제인데 그게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가격이 싸서 좋긴 한데 그런 가성비나 저가형 자주포로는 이제 전쟁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K2 전차랑 K9 자주포의 수출 가능성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호위함 같은 데 보면 호위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호위함에 대해서 설명하면 지금 이게 태국군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오션 호위함인데 제가 앞서 전함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전투가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게 있었다. 한포 사격이 있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요때 이제 태국군이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한포 사격을 그 보조한 거를 이제 지금 시험을 해봤고 이게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네네. 원래 이제 한포는 그 유도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비싸고 그냥 포탄을 쏘면 이게 정확도가 낮거든요. 왜냐면 이제 K9 자주 포병하신 분들은 군대에서 포병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전방 관측 이런 게 있어서 포를 쏘면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고 그걸로 보정을 하는데 바다에서 포를 쏘면 이게 보정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드론으로 뒤에 탄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포를 좀 옮겨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게 효과를 아주 크게 받고 아마 태국 해군이 그래서 추가적인 호위함 수요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지금 그 사진은 하나오션 사진만 올렸지만 요 하나오션 외에도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STX 조선같이 죄송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같이 한국 업체가 3개가 지금 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되든 다 그 태국 해군이 요거를 잘 들어줄 걸로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 사건이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중국산 무기들이 추태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태국 군부가 이 캄보디아와의 전투로 의회 해산 및 국경 인근 지역에 대해서 부분 계엄령을 또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 기회에 의회를 견제하고 군부 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그 질문 내용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정치화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 태국군이 이제 범죄단체 캄보디아군을 뭐 정발하게 되니까 이제 캄보디아의 스캔 범죄도 이 전쟁 여파로 아마 없어지게 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쟁이 목적이나 이런 게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게 선거랑 좀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메시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1차 교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홍수 사태 그러니까 태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좀 관리를 못해서 정권이 그 비판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이 좀 불신만 하고 이제 야당은 이제 억울하게 정권이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앞서 영상을 이제 보시겠지만 총리가 뭐 캄보디아랑 뭐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걸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국심 자극하고 보수총을 결집하기 위해서 태국의 그 지금 현재 총리랑 그 여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거의 이제 명백하다. 그리고 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중재를 한 것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와중에 부분 계엄령과 의회 해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국경 지방에 계엄령을 했다면 여기서 그 지금 현재 분쟁 때문에 태국에서 지금 피난민이 많거든요. 캄보디아 태국 합쳐서 제가 50만 명 가까이 난민이 생겼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 안 하면 사실 캄보디아랑 그분들은 교육을 좀 했을 거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데 근데 계엄령을 하면 선거를 못 한다. 그리고 조기 총선이 발표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태국의 그 시내 그러니까 태국의 그 인구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서 뭐 전쟁 위협도 전혀 없고 그래서 태국이 옛날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다니까 그 인기가 많아요.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총선을 발표하고 그 전까지는 그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좀 계속함으로써 이 인기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태국이 아마 내년 1월 혹은 2월에 지금 총선을 조기에 할 건데 그 전까지는 평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평화 협상을 하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이 와중에 캄보디아군을 일본 자위대가 협력한다는 또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진실인지 일본 육상 자위대가 2025년 11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군의 훈련 지원을 해준 것은 또 어떤 내용이고 혹시 이번 캄보디아와 태국 전쟁에도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다른 분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라서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상 단독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 캄보디아군이 그 범죄 스캠 단체고 그 막
막 북한군도 연관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본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장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일본 좌위대 군인이 캄보디아의 그 왕립 육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본 육상자위대의 중앙준비연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돼서 제2의 근접 경호 분야 두 번째 기술 협력 교육을 했다고 그 자위대 공식 그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걸 제가 퍼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1월 28일에서 12월 14일 요 기간에 일단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전쟁 캄보디아랑 태국이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일본은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해서 캄보디아군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봤을 때 그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동남아시아에 영향력을 두고 싶어가지고 태국도 일본이랑 많이 친하고 이제 일본 차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의 영향력도 늘리고 싶어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게 대해서 이제 잘 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거의 어제쯤부터 태국 SNS에 요 영상이 파져가지고 지금 태국에서는 SNS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들이 일본들을 얼마나 많이 일본 차도 좋아해주고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그 초밥도 잘 먹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런 것도 다 좋아하고 그래서 태국이야말로 진짜 일본의 그 약간 혈맹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를 하는데도 캄보디아를 이렇게 도와주네? 그것도 지금 전쟁 중인 와중에도 도와주네? 이게 좀 태국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받아서 이게 국제 정치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근접 경호 분야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VIP를 경호할 때 필요한 사격술 그다음에 격투술을 고용했다라는 건데 그 VIP가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태국 사람들이 지금 정말 열받아하는 상태 그 훈센 상원의장 훈마네 총리들을 보호하는 기술을 일본 자위대가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약간 액션 영화처럼 칼 들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지금 총 M4 들고 이제 쏘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다 훈센의 최고 그 VIP 호위대를 일본 자위대가 교육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일본 측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과 캄보디아 둘 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캄보디아랑 이게 완전 손절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라고 해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단순히 캄보디아한테 나 너네 중국이랑 같이 일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먹히지 않고 중국에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자신들이 대신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 원조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해경 순찰선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해양 경찰 쓰는 배를 일본이 공짜로 이제 캄보디아에 주겠다는 게 보류를 하겠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래도 VIP 뭐 경호하고 막 자위대가 캄보디아 파견하고 이런 건 그대로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역량이 커지고 방위 사업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좀 한심하게 도와주다가는 역풍을 맞게 된다라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